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지난 13일 날 재개한 그 유튜브 첫 방송이 있었는데요. 격려도 있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게 어설프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어설프고 어떤 건 서투르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그 개선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왜 김종래 TV로 곧장 치면은 안 나오느냐 이건데, 이게 조회수하고 구독자 수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선은 이제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때를 알람이 와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그 김종래 TV로 찍어서 곧장 들어가려면 좀 조회수하고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편집도 다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1시 한 30분쯤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거는 1시 30분, 두 번째 거는 한 5시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서 진기록으로 기억될 만한 선물 2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은 낙선했지만 당시는 경선에 뛰어들었던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날 올린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같은 날 민주당 같이 또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 뛰어들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비어 천가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국민 모두가 실생활에서 그야말로 무릎을 치며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래도 좀 낯간지러운 발언입니다. 대통령 보유국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봅니다. 핵보유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코로나 백신은 지금 요즘에도 연일 보도지제 거의 파탄 상태고, 코로나 미개국 상태고, K방역이 어디로 갔는지는 뭐 실종된 것 비슷하고, 부동산 때문에 아주 젊은 층을 비롯해 모두가 아우성인데 저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실수를 금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큰 역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의 신흥 귀족들인 셈입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는 건 참 무리입니다. 조국 가족,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윤미향 의원, 운전사 음주 폭행으로다가 논란을 빚었던 이용구 법무차관,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만든 손혜원 전 의원, 추미애의 아들 황제유가 논란을 빚었던 서일병, 이스타나 항공을 거의 말아먹고도 아무 탈이 없는 이상직 의원 등등 전부가 그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문재인 보유국 안에서 명함을 만들고 내민 신흥 귀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귀족 수준이라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거의 황족 수준입니다. 2016년부터 TV에서 교통방송 있죠, 서울에. 매주 5회씩 뉴스공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김어준 씨입니다. 편파방송, 무슨 뭐 가짜뉴스, 음모론 전파 등등으로 원성이 자자한데
이 사람이 그 내역을 잘 살펴보면 이건 귀족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의 황족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윤한용 의원 질에 따르면 김 씨가 한 번 출연해서 받는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방송 또는 종편의 시사 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출연료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이 한 번이냐? 아니, 주 5일이니까 일주일에 1000만 원. 그럼 1년이면 한 5억 정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1137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출연료는 23억에 가까운 액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TBS 방송의 제작, 운영 예산 39억 5천만 원에 무려 6.5%. 한 사람의 진행료가 6.5%가 된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런데 TBS는 이거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진행자 출연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 즉 김어준 씨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고 비밀유지 위반이고 영업비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돈으로 그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에 따르면은 이 TBS 예산의 73%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나머지 수입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보 광고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세금으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김씨 출연료는 서울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민인 내가 내 혈세가 어떻게 그에게 얼마가 왜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뭐 본인이 동의 안 하고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공개하지 않는 난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개인 돈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씨 해당 출연료 200만 원이라는 것은 TBS가 자체로 규정한 한도의 얼마 이상은 못 지급한다. 이걸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배도 어쩔 우리가 없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데 시민이 세금이 나가는데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행위와 관련돼서 계약서가 없는 행위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의 한 달 월급치 딱 한 번에 주어지는데도 계약서가 없다. 그리고 또 TBS 측은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 오랜 관행이다. 아니 이게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TBS는 국민 세금 없으면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김어준 씨 방송 이거 놔줘야 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도 비정상적으로 편파적이어서 저와 같은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방송을 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소위 그 저명한 사람들,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제 귀족에 진입하는 사람 숫자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청와대의 전효관 문화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다가 서울시 일가 한 51억 원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12건이나. 얼마나 이게 특이했는지 같은 민주당 서울시 의원까지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정도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그 삼선 출신 의원으로 김우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마사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가 대비했던 보좌관이랬던 이 측근을 마사의 간부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직원이 볼 때 이건 규정이 어떻고
저 상북관청에서 이건 곤란하다고 하고 만류하니까 천하의 나쁜 XX라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에 이 김은환 회장이 비서실 이 직원을 뽑게 내부 규정에 이거 저 채용 비밀계가 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게 하는 이런 규정은. 그래서 이거 고쳐라. 측근 세력다 놓을 거 아니냐. 그리고 농림식품부도 이 특별 채용에 방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말리는 직원에게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EXX야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해요. 화를 낸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규정, 권익위 권고도 있고 농림식품부도 있고 이거 하니까 그 제동을 걸으니까 본인들도 안 되니까 무려 월 700만 원을 받는 자문위원으로 이초했고 개방형 지휘공모 형태의 채용을 다시 검토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욕을 입에 달고 다니라고 합니다. 점심 때 자기가 싫어하는 메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시켰다든지, 자기가 바쁜데 보고하러 왔다 그러면 XX 새끼야 뭐 이런 인신공격을 나가지고 다반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막말 얘기하면 거의 양아치 수준 아닙니까? KBS 드림이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산하기관인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남수라는 사람이 사장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있다가 골프 금지령을 어겨갖고 물러났는데 그 외에도 여러 번 이 공기업 감사 등등으로 다니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다가 그리고 조금만 한동안 좀 조용하더니 이 사람이 한 해 1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 사장을 들어갔어요. 이 회사 평균, 직원 평균 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무려 5배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귀족들이, 백성들은, 국민들은 지금 그냥 아우성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묘한 사람들까지 밑에까지 이제 귀족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언제 아예 제도적으로 무더기로 귀족을 양산하는 체제로 이제 들어섰어요. 저 윤수미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자기 선거의 캠프 인사들을 성남시하고 산하기관에다가 무더기로 부정기 채용하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70몇 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이 자녀자녀까지 취업이라든가 의료, 양육, 무슨 대출, 취업 뭐 이런 지원을 해주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낯붙고를 못한다면서 그 민주화운동 자격증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또 3배나 늘려서 5년 동안에 3,300개 시민단체에 무려 7,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에는 5급 이상, 개방형, 별정직, 산하기관임원 666명 가운데 25% 한 4분의 1가량이 시민단체하고 여당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양산체제로 간 거예요. 좌파는, 진보 세력은, 문재인 정권 측은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촛불정신을 귀족신분 쪽으로 세탁하는 데 활용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이 촛불 관점에서 보더라도 촛불혁명 정신을 훼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문재인 돌국이라고 합창하는 분들 정말로 내년 대선이 두렵지 않습니까? 촛불보다 더 무서운 표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족하실지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성의껏, 능력껏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